안녕하십니까. 3월 1일 뉴스데스크 울산입니다. 그동안 동남아시아 자동차 시장은 일본의 동무대로 여겨져 왔는데요. 최근 들어 한국 자동차 기업들이 일본의 독주를 가로막기 시작했습니다. 동남아시아 시장은 인구 규모가 워낙 큰 데다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도 높아 한국은 물론 전 세계 자동차 업계가 공을 들이는 곳이고, 최근에는 동남아시아 자국 브랜드까지 등장하며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한국 자동차 업계는 현지 생산을 늘리고 미래차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며 시장 주도권을 가지고 온다는 계획입니다. 유희정 기자입니다. 현대자동차는 지난 2017년 베트남에 처음 진출했습니다. 부유층을 중심으로 일본차에 대한 선호가 높아 도요타가 늘 1위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현대차가 진출 2년 만에 도요타의 자리를 빼앗았고 지난 2021년까지 1위를 유지해왔습니다. 지난해에는 도요타에 다소 밀렸지만 코로나19 유행과 경기 침체 속에서도 판매고를 늘렸고, 특히 기아자동차가 전년 대비 25% 이상 판매량이 성장하면서 미쓰비시와 마츠다 등의 일본 브랜드를 제쳤습니다. 다음 공략지는 인도네시아입니다. 2억 8천여 명에 달하는 인구수에 힘입어 시장 자체가 큰 데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2030년까지 전기자동차 비중을 늘리고 현지에서 전기차를 생산하는 업체에 세금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자동차는 인도네시아에 공장을 짓고 아이오닉5를 생산하고 있으며 현지에 배터리 생산 기지도 만들 계획입니다. 전동화가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그 교두보로 활용하고, 또 베트남에 있는 공장과 연계를 해서 현대차가 이 동남아 시장을 효과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그러한 지금 경로 개척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일본 차들이 전기차 전환에 늦었다는 점에서 동남아시아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높일 가능성이 더 기대되지만, 상황이 꼭 한국 기업들에게만 유리한 건 아닙니다. 베트남 시장의 경우 자국 브랜드인 빈페스트가 정부와 국민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으며 시장 점유율을 꾸준히 올려가고 있습니다. 일본보다 앞서서 내연기관차의 퇴출을 선언하는 등 전동화와 미래차 기술 도입에도 적극적입니다. VinFast will officially become a 100% electric car company by the end of 2022. 여기에 전기차 1위 브랜드인 테슬라가 인도네시아 공장 설립 여부를 고민할 정도이고, 중저가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중국도 태국에 생산 기지를 짓기로 하는 등 동남아 시장 선점에 나서고 있어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유희정입니다. 가수 윤수일 씨가 환상의 섬으로 노래했던 남구 장생포 죽도를 관광 자원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남구청은 부지 소유주인 울산시 교육청과 협의해 죽도를 고래문화 특구의 관광 자원으로 삼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용주 기자입니다. 내 고향 바닷가 1977년 사랑만은 않겠어요로 데뷔해 스타덤에 오른 가수 윤수일. 울산 남구 장생포 출신인 그가 85년 발표한 환상의 섬은 죽도를 그린 노래입니다. 대나무와 해송, 진달래와 동백꽃이 어우러져 신비로움을 더했던 섬. 하지만 1995년 해안 매립으로 육지가 되면서 아무도 찾지 않는 곳이 됐습니다. 아무나 함부로 들어갈 수 없도록 이렇게 펜스와 철조망으로 막아놨기 때문입니다. 유일한 출입구인 철문은 녹슨 쇠사슬로 감겨 자물쇠가 채워졌고, 제멋대로 자란 풀숲 사이 옛 해상교통관제센터 건물이 음산한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인어 같은 소녀를 만났다던 노래 속 환상의 섬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좋은 쪽으로 설 수 있는 그런 걸 연구를 해봐야 됩니다. 이 나라 될 일이 아니고, 이거 지금 관광지 개발은 상당히 그 부가가치가 있을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이 보면. 남구가 죽도를 장생포 관광 콘텐츠로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이렇다 할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부지 소유주인 울산시 교육청은 부지 유상 매입을 바라고 있고, 남구청에서는 죽도 운영 관리를 조건으로 무상 임대를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방치되고 있는 죽도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장생포 고래특구의 또 다른 관광 자원이 될 수 있는 만큼 두 기관이 합의점을 찾아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울산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천창수 후보가 배우자였던 고 노우키 교육감을 대신할 선거운동원으로 조용식 전 울산 교육감 비서실장을 지목했습니다.
조용식 전 실장은 지난 1993년 교사 생활을 시작했으며 전교조 울산 지부장 등을 거쳐 민선 7기부터 노후키 교육감의 비서실장을 맡아왔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예비 후보자인 천창수 후보의 선거운동은 배우자와 직계 존비 속 가족만 도와줄 수 있는데 배우자가 없을 때는 후보자가 한 명을 지정해 배우자 대신 선거운동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3.1절을 맞아 남구 일대에서 집회를 열고 일제강점기 역사 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현 정부가 일제강점기 징용 피해자들에게 굴욕적인 배상안을 받아들이도록 강요하고 있다며 이는 친일 부역행위나 마찬가지라고 규탄했습니다. 또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정의로운 해결도 늦어지고 있다며 3.1절을 맞아 올바른 역사관을 확립하고 주체적인 한일 관계를 만들어 나갈 것을 요구했습니다. 울산에서 20대 여성이 실종 6주째 연락이 닿질 않고 있습니다. 남구에 사는 25살 신모 씨는 지난 1월 20일 집에서 나온 뒤 가족과 연락이 끊어졌으며 현재까지 행방이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신 씨는 실종 당시 청색 외투에 검정색 모자를 쓰고 있었으며 키 155cm의 단발머리를 한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55분쯤 울주군 범사업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집에 있던 50대 여성이 다쳤고 아파트 50제곱미터가 불타 소방서 추산 2,05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집안에서 토치를 사용하다가 부주의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9시 45분쯤 남구의 한 전지 전해질 생산시설 공사장에서 일광 ENC 하청업체 노동자 64살 A씨가 냉각탑의 안전난간을 조립하던 중 42m 아래로 떨어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사고가 난 공사 현장은 공사 금액이 50억 원 이상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노동부는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한편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울산지법 형사 12부는 정신적 장애를 가진 친구의 딸을 반복적으로 성추행한 70대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7년간 정보 공개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친구의 딸인 정신장애인 B씨에게 음란 동영상을 보여주고 4차례 성추행했으며 휴대전화로 신체 일부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좌회전과 직진 차선이 한 차로에 몰려 위험하다는 울산 MBC 보도에 따라 울주군 옹기종기시장 인근 남창 2교 교차로에서 좌회전과 직진 유도 차선이 그어졌습니다. 지난달 14일 우리 동네 민원 현장에서는 남창 2교 교차로에 좌회전과 유턴을 할 수 있는 1차로에서 직진을 하는 차량이 많아 사고 위험이 높아 대책이 필요하다고 방송했습니다.